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배드민턴 스윙의 다양한 기술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배드민턴처럼 라켓 스포츠에서는 공을 치는 타법을 스트로크라고 표현합니다. 스트로크. 자, 그래서 첫 시간에 배드민턴에서 기본 자세가 되는 포핸드 스윙, 그 중에서도 오버헤드 스윙 자세를 배웠는데요. 이 자세로 할 수 있는 스트로크 3종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 포핸드 오버헤드 스윙으로 구사할 수 있는 스트로크는 셔틀콕이 날아가는 궤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종류의 기술들은 경기 중에 어떤 상황이나 목적에 맞게 구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쌤이 각 종류별로 기술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그 설명을 잘 듣고 각 기술들의 목적을 잘 파악해 보세요. 첫 번째 기술은 클리어라는 기술인데요. 먼저 이 셔틀콕의 궤적을 보면 클리어는 셔틀콕을 가장 높고 그리고 가장 길고 그리고 멀리 보내는 기술입니다. 이 궤적만 봐도 대충 감이 오죠. 클리어. 자, 그럼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 클리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클리어, 뭔가를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만든다. 그리고 정비한다. 그리고 좀 어떤 거를 떨쳐낸다. 이런 의미인데 이 클리어라는 행위의 전제는 뭐예요? 전제. 그렇죠. 직전의 상황이 뭔가 좀 불편하고 애매하고 좀 불리하다. 이럴 때 클리어라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이 단어의 의미가 이 스트로크의 의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리어라는 기술은 셔틀콕의 궤적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셔틀콕을 가장 높고 멀리 보내는 기술입니다. 자, 즉 이 말은 셔틀콕의 채공 시간이 가장 길다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클리어는 채공 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반대로 이 클리어를 받게 되는 상대편은 그 어떤 기술보다도 가장 늦게 셔틀콕을 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클리어를 할 때는 분명히 지금 우리 상황이 굉장히 불리하고 불편하고 애매해. 그럴 때 클리어를 쳐놓고 다시 정비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지금 직전에 이 불편한 상황을 클리어 쳐놓고 다시 정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클리어에도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의미의 클리어의 명칭을 정확하게는 하이 클리어라고 합니다. 하이, 높게 보낸다 해서 하이 클리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클리어라고 하면은 이 하이 클리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종류의 클리어는 약간 주행하듯이 직선으로 보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주행한다 그래서 드리븐 클리어라 그래요. 드리븐. 자,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격이나 목적에서 알 수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하이 클리어는 약간 목적이나 성격이 공격과 수비 측면에서 약간 중립적인 측면에 있으면서도 방어에 좀 가까운 거고 반대로 드리븐도 중립적이나 약간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하이 클리어의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 알아보았고 드리븐 클리어는 이런 경우예요. 상대편이 이제 네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앞쪽에 위치해 있다. 앞쪽에 위치해 있으면 이 앞쪽에 있는 사람이 셔틀콕을 치게 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 셔틀콕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져요.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래서 이 상대편을 뒤로 좀 물러나게 하고 싶어. 자, 그럴 때 하이 클리어를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채공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대편이 뒤로 물러날 시간이 충분해요.
그래서 물러나서 여유 있게 공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클리어를 치되 채공 시간이 조금 적게 직선으로 쭉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도 충분히 뒤로 물러나게 하면서 공이 빠르게 오기 때문에 균형도 무너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공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게 드리븐 클리어입니다. 자, 그래서 클리어는 종류를 따지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클리어라고 하면은 이 하이 클리어를 의미한다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리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술은 스매싱 기술입니다. 스매싱. 스매시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매싱은 셔틀콕을 강하고 빠르게 내리치는 동작인데요. 지금 여기 궤적으로는 속도는 알 수 없지만 이 스매싱은 배드민턴의 모든 스트로크를 통틀어서 셔틀콕을 가장 빠르게 보내는 기술입니다. 스매싱. 실제로 라켓 스포츠뿐만 아니라 공을 활용하는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공의 속도가 가장 빠른 종목이 이 배드민턴인데요. 바로 이 스매싱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스매싱은 셔틀콕을 아주 빠르게 보내는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매싱의 특징은 배드민턴의 모든 스트로크를 통틀어서 가장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배드민턴에서 공격이라 함은 바로 스매싱이다 라는 말로 통용할 수 있듯이 스매싱은 가장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최선의 수비이자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지금 우리 편이 스매싱을 하고 있다. 이 말은 공격적인 상황이며 아주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매싱은 배드민턴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스트로크입니다. 그리고 스매싱도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종류가 뭐 목적이나 성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스매싱을 구사하는 자세에 따른 분류거든요. 그거는 스매싱 심화 과정에서 따로 학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매싱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술은 드랍 기술입니다. 드랍.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셔틀콕을 떨어뜨리는 기술인데요. 내리치거나 멀리 보내는 기술이 아니라 네트 앞쪽에 떨어뜨리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드랍 기술은 궤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네트 앞쪽에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셔틀콕이 힘을 잃고 네트 근처에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느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속도가 아주 느린 드랍 기술도 성격은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는데요. 자, 공격 중에서도 공격이긴 하지만 완전 공격은 아니고 성격이 더 좋은 공격을 위한 준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속임 동작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공격 준비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드랍을 할 수 있는 공격 준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드랍을 정말 잘 구사했다. 그러면 상대편은 높은 확률로 공을 다시 높게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그 포인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공이 머리 위로 오고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스매싱을 때릴 거야. 하지만 공의 위치가 내가 스매싱을 잘 때릴 수 있는 공의 위치가 아니야. 예를 들면 생각보다 짧거나 생각보다 길었어. 그러면 그때 드랍을 해놓고 다시 띄울 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즉, 더 좋은 공격을 준비하는 거죠. 드랍을 해놓고 더 좋은 공격을 준비. 자, 공이 날아온다. 스매싱 힘들어. 일단 드랍. 다시 띄워. 오케이. 근데 이것도 힘들어. 다시 드랍. 오케이, 이거다. 스매싱. 이런 목적으로 드랍을 활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공격 준비의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은 경우일 때 활용하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상대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가 우리 편이 스매싱 할 거를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완전 뒤쪽에 있어. 그럴 때 이 공격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셔틀콕은 굉장히 작고 가볍기 때문에 타구되면은 처음과 중간 정도에서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이 깃털의 특성상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코트 뒤쪽에 있으면 속도가 줄어든 셔틀콕을 받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수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매싱을 아무리 빠르게 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드랍을 함으로써 상대를 앞쪽으로 오게 만들어야 되죠. 앞쪽으로 오게 만들고 다시 띄우면 상대가 뒤로 채 물러나기 전에 그때 스매싱을 다시 하면서 위력을 높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드랍은 공격이면서도 첫 번째로 공격 준비를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드랍의 공격적인 특성인 속임 동작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일종의 페이크죠. 페이크. 이거는 셔틀콕의 위치가 내가 충분히 스매싱을 때릴 수 있는 위치로 날아오고 있어. 그런데도 스매싱 하는 척 드랍을 하는 거죠. 스매싱 하는 척 드랍 하면서 한마디로 공격의 패턴을 늘리는 거죠. 우리는 스매싱으로 강하게 줄 수도 있고 스매싱인 척 하지만 드랍으로 짧게 줄 수도 있어. 이렇게 상대로 하여금 속이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편은 이런 느낌이겠죠. 셔틀콕을 쳤는데 너무 쉽게 보냈어. 그래서 이거는 딱 봐도 상대가 스매싱을 때리는 코스야. 그래서 스매싱을 준비하고 있는데 스매싱 준비, 드랍이다. 다시 스매싱 준비, 드랍이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 드랍은 공격적인 성격인 속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랍 기술까지 해서 포핸드 오버헤드 스윙으로 할 수 있는 스트로크의 종류 3가지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목적까지 알아보았습니다.